10억짜리 계약 자료를 실수로 유출해버렸어요. 근데 팀장이 화를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 내가 덮어줄 수도 있어. 그 순간 안도했어요. 살았다 싶었죠. 근데 바로 다음 말이 대신 나랑 거래 하나 하지. 3억을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날 새벽 3시에 알게 됐어요. 그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처음부터 누군가 만들어낸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꺼내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반전을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1초가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한서아는 오늘도 아침 7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정확히 말하면 알람이 울리기 2, 3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확인하고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봐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 시험 전날에는 이미 다 외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소품 가방은 전날 밤에 3번은 열어봤죠. 엄마가 그랬어요. 서아야,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좀 대충 살아도 돼. 하지만 서아는 대충이라는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일찍 지워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명진테크라는 중견 IT 기업의 전략기획팀 대리. 입사한 지 5년 차였고 그동안 인사평가에서 한 번도 비이하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서아는 좀 유별나다는 말을 들었죠.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오탈자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서아의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숫자를 3번씩 확인하고 이메일 하나를 보내기 전에도 받는 사람 주소를 2번은 확인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서아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 로비를 지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전에는 신규 프로젝트 관련 내부 보고서 정리가 있었고 오후에는 거래처인 유성전자와의 계약서 최종본을 팀장에게 전달해야 했어요. 이 계약은 회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이었어요. 유성전자와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 납품 계약. 계약 규모만 10억 원이었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명진테크의 올해 매출 목표를 한 방에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서아는 지난 2달 동안 이 계약 관련 자료를 거의 혼자 정리해 왔어요. 야근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열어 수치를 확인했어요. 서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사무실은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서아는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메일함부터 확인했어요. 주말 사이에 온 메일이 12통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업무 공지였어요. 그런데 맨 위에 팀장 강도윤의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유성전자 계약건 최종 확인 요청이었죠. 서아는 메일을 열어봤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서대리 유성전자 계약서 최종본 오늘 오후 3시까지 내 메일로 보내줘. 확인 후 바로 본부장님께 올릴 거니까 실수 없이 부탁해. 서아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실수 없이라는 말이 살짝 거슬렸지만 팀장의 성격을 아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강도윤 팀장은 올해 43살이었고 전략기획팀을 이끈 지 3년째였어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투에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팀원들 사이에서는 묘하게 불편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뭐랄까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 칭찬을 해줄 때도 꼭 뭔가를 바라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어요. 서아도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딱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업무적으로는 항상 프로페셔널했고 지시도 명확했으니까요. 오히려 서아에게는 일을 잘 가르쳐준 상사였어요. 입사 초반에 보고서 쓰는 법부터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까지 많은 걸 알려줬죠. 서아는 그래서 강도윤을 나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아직은 몰랐죠. 서아는 오전 내내 보고서 정리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팀 동료인 박지율이 다가왔어요. 서아야,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구내식당 메뉴 괜찮다더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율이는 서아와 동기 입사였고 5년 내내 같은 팀에서 일해온 가장 가까운 동료였어요. 성격이 털털하고 밝아서 서아의 꼼꼼함과 잘 맞았죠.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지율이 말했어요.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유성전자 건 때문이지. 서아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최종본 넘기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지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10억짜리 계약 자료를 내가 혼자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졌을 거야. 서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혼자라기보다는 팀장님이 전체적인 방향 잡아주시고 나는 실무만 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저 실무를 맡은 것뿐이고 팀장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서아는 아직 몰랐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온 서아는 바로 계약서 최종본 작업에 들어갔어요. 파일은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수치만 확인하면 됐어요. 서아는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어요. 납품 일정 확인, 금액 확인, 보안 조항 확인,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45분이었어요. 마감까지 15분 남았지만 서아는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이 파일을 팀장님 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돼. 서아는 메일 창을 열고 받는 사람 칸에 강도윤 팀장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치자 자동 완성 목록이 쭉 떴어요. 서아는 습관적으로 첫 번째 주소를 클릭했어요. 원래라면 항상 2번 확인하는 서아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어요. 주말 내내 수치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받는 사람 주소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어요. 파일을 첨부하고 제목을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전송 완료. 서아는 의자에 기대며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2달간의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된 거예요. 어깨에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늘어졌어요. 드디어 끝났다. 그 안도감이 채 3분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서아는 습관적으로 보낸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방금 보낸 메일의 상세 정보를 열어본 순간이었어요. 받는 사람 주소가 이상했어요. 강도윤 팀장의 사내 메일 주소가 아니라 외부 메일 주소였어요. 정확히는 유성전자 측 담당자인 권혁수 부장의 메일 주소. 서아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동 완성 목록에서 첫 번째 주소가 팀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라면 가장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 팀장의 주소가 맨 위에 떠야 했는데 그날따라 권혁수 부장의 주소가 첫 번째에 있었어요. 서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유성전자 측에 우리 회사의 내부 계약 전략 자료가 그대로 넘어간 거잖아. 그 파일에는 단순한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명진테크의 원가, 구조와 마진율 그리고 협상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내부 기밀 문서였어요. 이걸 상대 기업이 보면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명진테크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 회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외부 메일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서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자위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이걸 보고해야 하나? 보고하면 어떻게 되지? 10억짜리 계약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으니까.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사고잖아. 징계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갈 수도 있어. 서아는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기면 더 커질 게 뻔했어요. 유성전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일단 팀장님께 말씀드리자. 숨기면 더 커진다. 서한은 거울 속에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일단 말하고 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서한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한은 팀장 강도윤의 사무실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팀장이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타이핑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처럼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어 올렸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두드리지 못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3번쯤 반복한 뒤에야 겨우 똑똑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한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문턱에서 살짝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팀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윤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응몬대 계약서 잘 보냈어. 그 한마디에 서한은 목이 막혔어요. 잘 보냈냐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굳은 것처럼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한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더 시간을 끌면 더 말하기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말했어요. 팀장님, 계약서를 잘못 보냈습니다. 유성전자 권혁수 부장님한테 보내버렸어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강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서아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까지의 편안한 통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동완성에서 주소를 잘못 클릭했다는 것. 이미 메일 회수를 시도했지만 외부 메일이라 불가능했다는 것. 파일에 내부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서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죠. 강도윤은 서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1초가 1분 같았고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팀장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유성전자 측에 연락해서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들어 서아의 말을 막았어요. 잠깐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블라인드까지 내렸어요. 하나씩 줄을 당겨서 블라인드를 내리는 그 동작이 묘하게 느리고 신중했어요. 서아는 그 행동이 왜인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한 느낌. 강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대리, 이거 알지? 이게 인사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보안 규정 위반으로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기밀 유출 등급에 따라 정직이나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10억짜리 계약의 핵심 전략이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니까. 이건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 사고였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살아왔는데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야근하면서 만든 보고서들, 주말마다 노트북을 끌어안고 확인한 수치들, 그 모든 노력이 매일 주소 한 번 잘못 클릭한 것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져서 무릎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얼룩이 점점 번져갔어요. 강도윤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티슈를 꺼내 건넸어요. 그리고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대리 울지마, 일단 진정하고. 서아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던 눈빛이 누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 서아에게는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맞지 않는 느낌.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왜 웃고 있는 거지? 부하 직원이 10억짜리 자료를 유출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한 거지? 강도윤이 말했어요. 서대리, 나도 사람이야. 부하 직원이 힘든 거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거든. 이 일 내가 덮어줄 수도 있어. 서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울다가 멈추고 팀장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성전자권 부장한테 내가 직접 연락해서 파일 삭제 확인받고 인사팀에는 아예 보고 안 하면 돼.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서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서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강도윤이 정말 좋은 상사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팀장님이다.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었구나. 하지만 다음 순간 강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서하의 안도감을 산산조각 냈어요. 대신 나랑 거래 하나 하지. 서하는 거래라는 단어에 몸이 굳었어요. 방금 전까지 눈물을 닦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거래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있는 캐비닛을 열었어요. 열쇠로 잠긴 캐비닛이었어요. 서하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팀장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달린 캐비닛이 있었다는 걸. 강도윤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서하는 그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 꽤 두꺼운 서류가 들어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봉투가 불룩했거든요. 강도윤은 다시 의자에 앉으면서 봉투를 서하 쪽으로 밀었어요. 한번 봐봐. 서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 입구를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안에는 엑셀 출력물과 이메일 캡처본, 그리고 회계 전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서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건 회사 내부 회계 자료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계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중 장부였어요. 실제 매출과 보고된 매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발생한 계정을 추적하면 본부장 최재영의 개인 계좌로 연결되는 흐름이 보였어요. 서류 분량이 상당했어요. 3년치 자료가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건마다 빼돌린 금액과 경로가 색깔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어요.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서하는 서류를 내려놓고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이게 뭔가요? 강도윤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보면 알잖아. 최 본부장이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야. 서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어요. 아까는 자기 실수에 대한 공포였다면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매일 실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리. 강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쓸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이걸 폭로하면 최 본부장이 나를 같이 끌어내릴 거거든. 같은 팀 출신이니까 나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거야. 서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데요? 강도윤은 서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자료를 당신이 유출한 걸로 해. 서하는 멍하니 팀장을 바라봤어요. 뇌가 그 말을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뭐라고요?
강도윤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마치 업무 지시를 하듯이 차분한 톤이었어요. 시나리오는 이래 서 대리가 회사 내부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비리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걸 외부에 알린 거지. 내부 고발자로. 서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기밀 유출자가 되는 거잖아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어차피 너 지금 상태에서도 기밀 유출자야. 유성전자 건으로 인사팀에 들어가면 넌 바로 해고야. 서한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강도윤의 논리가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어차피 한번 잘리는 거 조용히 나가면 위로금 3억 줄게. 3억이라는 숫자가 서아의 귀에 울렸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3억이요. 강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3억 내 개인 돈이야. 내가 이 일을 맡아주면 나는 최 본부장을 끌어내릴 수 있고 너는 3억을 가지고 조용히 나가면 돼. 서로 윈윈이지. 서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이건 팀장이 본부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서하를 방패로 쓰려는 거였죠. 서하는 천천히 물었어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강도윤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마치 가면을 벗듯이 일순간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거절하면 유성전자 건 그대로 인사팀에 올라가. 넌 해고되고 경력에 먹칠이 되겠지. 업계가 좁은 거 알잖아. 이 바닥에서 다시 일하기 힘들 수도 있어. 서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이건 협박이었어요. 도와주겠다는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강도윤은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서대리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니잖아. 어차피 한번 실수한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돈도 받고 나가는 거지.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만약 이 거래를 받아들이면 서하는 3억을 받는 대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지게 돼요. 회사를 떠나야 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가 붙겠죠. 하지만 거절하면 유성전자 건으로 해고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서하는 지는 거였어요. 이게 거래야. 이건 덫이잖아. 강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대답해줘. 이건 시간이 없는 문제니까. 서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늘 퇴근 전까지 결정해. 서하는 서류 봉투를 들고 팀장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벽에 한 손을 짚고 겨우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저쪽에서 웃으면서 걸어오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월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서하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어차피 한번 잘리는 거 조용히 나가면 위로금 3억 줄게. 서하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엉덩이를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서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가늘게 떨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비상계단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마치 서하의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서하는 비상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천장에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계단통에는 서하의 숨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가끔 다른 층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3억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하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거든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고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이 아직 2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어요. 매달 대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허리 수술을 한 뒤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수술비도 서아가 일부 보탰고 그 뒤로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3억이면 대출 갚고 부모님 가게도 정리해드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만 쉬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돈. 엄마한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돈. 서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최 본부장이 비리를 저지른 건 사실이잖아. 내가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비리를 밝히는 거니까. 단지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야. 내부 고발이라는 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나인 거지. 오히려 좋은 일 아니야.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어요. 아니야, 이건 팀장이 나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야 하는데. 게다가 이 일이 잘못되면 나만 피해를 보잖아. 팀장은 뒤에 숨어서 안전하고 나만 앞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생각이 시소처럼 오르내렸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4시 10분, 퇴근까지 2시간도 안 남았어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글자가 보이는데 읽히지 않는 그런 느낌. 그때 옆자리 지율이 말을 걸어왔어요. 서아야, 괜찮아.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 지율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다가 서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 오늘 일찍 퇴근해. 내가 안 쓰러지는 게 더 중요해. 서아는 고마워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 손의 따뜻함이 가슴에 닿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율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나 지금 큰일 났어. 실수로 10억짜리 자료를 유출했고 팀장은 그걸 이용해서 나한테 이상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어.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지율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아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볼에는 아까 흘린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야, 엄마야,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서아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목이 잠긴 걸 들키지 않으려고 기침을 한 번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그런데. 아니요, 그냥 오늘 좀 바빠서요.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최고야. 엄마가 어제 미역국 끓였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 다음에 내려올 때 해줄게.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전화번호 옆에 있는 작은 프로필 사진. 작년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서아. 세 사람이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아빠는 허리가 아픈데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는 서아의 팔을 잡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3억이면 엄마 아빠한테 좋은 집 해드릴 수 있는데 식당 안 해도 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아빠 허리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서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그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잖아. 그 돈을 받는 순간 나는 영원히 팀장한테 잡히는 거야. 하지만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유혹이 올라왔어요. 서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하는 동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서하는 가방을 챙기면서 팀장 사무실 쪽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강도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거지?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거야? 부하 직원이 10억짜리 자료를 유출했으면 팀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데 왜 저렇게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순간 서하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잠깐만, 이 타이밍이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 내가 실수한 바로 그날 저 서류를 준비해놨다고, 잠긴 캐비닛에 미리 넣어놨다고, 그리고 내가 울면서 실수를 보고하자마자 바로 거래를 제안했다고. 서하는 걸음을 멈췄어요. 설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자꾸 돌아왔어요. 혹시 팀장이 이걸 미리 계획한 건 아닐까? 내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실수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서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메일 주소를 잘못 클릭한 건 순수한 실수야. 누가 그걸 조작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하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어폰도 끼지 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현관등도 안 켠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안으로 대답해야 했어요. 서하는 핸드폰을 들어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장님, 내일 아침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좋아, 내일 아침 9시 내 사무실로 와. 마지막에 어떤 대답이든 기대할게 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서하는 그 문장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기대한다고. 어떤 대답이든.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수락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서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 잠은 못 잘 것 같았어요. 서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새벽 2시쯤 서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뭔가에 이끌리듯 노트북을 켰어요.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요. 아까 퇴근길에 스쳐 지나간 그 의문, 이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하는 회사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했어요. VPN을 켜고 사내 메일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자신의 메일함을 열어 발송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유성전자 권혁수 부장에게 보낸 메일, 오후 2시 47분에 발송됐어요. 서하는 받는 사람 주소록을 열어봤어요. 자동 완성 목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도윤 팀장의 주소와 권혁수 부장의 주소, 분명히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하는 주소록 설정을 확인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권혁수 부장이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서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했어요. 권혁수 부장의 주소가 즐겨찾기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즐겨찾기에 넣은 적이 없는데. 서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권혁수 부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참조로 넣은 적은 있지만 즐겨찾기에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거래처 담당자를 즐겨찾기에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서하는 즐겨찾기 등록 일시를 확인했어요. 시스템에 따라 변경 이력이 남아 있었어요. 등록 일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23분. 서하의 손이 멈췄어요. 금요일 오후 6시면 서하는 그 시간에 이미 퇴근한 상태였어요. 금요일에는 5시 반에 나왔거든요. 주말 전이라 일찍 퇴근했던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서하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권혁수 부장의 주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거예요.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자동 완성 목록에서 상위에 뜨거든요. 그래야 서하가 메일을 보낼 때
권혁수의 주소를 잘못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서아의 소름이 돋았어요. 팔뚝에 소름이 쭉 올라왔어요. 나는 이걸 한 적이 없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주소록을 조작한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서아이. 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서아는 떠올렸어요. 석 달 전 팀장이 긴급 업무 때문에 서아의 컴퓨터를 잠깐 쓴 적이 있었어요. 서아가 외근 나가 있었는데 팀장이 전화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서아는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때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팀장이니까. 그때 비밀번호를 적어놨구나. 강도윤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강도윤은 처음부터 서아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아의 메일 계정에 접근해 주소록을 조작하고 서아가 실수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실수를 빌미로 비리 폭로의 방패로 세우려 한 거죠. 서아는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분노가 밀려왔어요. 천천히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떨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팀장님이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팀장은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가 한 실수가 아니었어. 애초에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 누군가 만들어낸 함정이었어. 서아는 주먹으로 식탁을 한번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손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서아는 새벽 4시에 즐겨찾기 등록 기록을 캡처해 저장했어요. 그리고 자기 계정의 최근 로그인 기록도 확인했어요. 금요일 오후 6시 21분에 사내 IP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었어요. 서아가 이미 퇴근한 시간에 누군가 서아의 계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캡처했어요. 새벽 5시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 보였어요.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두려움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아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9시 팀장 사무실. 서아는 가방에 핸드폰을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녹음을 해야 하나. 서아는 핸드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녹음기 앱을 열어봤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앱이었어요. 테스트로 한번 녹음해봤어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해봤는데 잘 됐어요. 하지만 바로 쓸 생각은 아니었어요. 일단 가지고 가자.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되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었어요.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3억 거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팀장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것. 서아는 무섭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무서웠어요. 상대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팀장이었고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울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석 달 전부터 이걸 준비해왔다면 서아가 뭘 해도 대비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3억의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파는 거, 부모님한테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효도하는 거, 그건 서아가 선택할 삶이 아니었어요. 서아는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향해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서아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어요. 로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율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야, 어제 푹 잤어. 서아는 가볍게 웃어 보이고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8시 45분. 15분 뒤에 팀장을 만나야 했어요. 9시 정각. 서아는 팀장 사무실 앞에 섰어요. 어제와 같은 유리문이었지만 오늘의 서아는 어제와 달랐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어요. 들어와. 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서아를 보자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왔어 앉아. 서아는 팀장 앞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으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어제와 같은 사무실이었어요. 블라인드는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려놓은 거야 아니면 서아가 오기 전에 내린 거야. 강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생각해봤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때 결론 나왔어? 강도윤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이미 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여유. 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그 비리 서류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강도윤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눈꺼풀이 살짝 떨린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아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젯밤 내내 이 순간을 생각했으니까요. 왜 그게 중요해?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궁금해서요. 이 서류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거든요. 3년치 데이터를 월별로 정리하고 계좌 추적까지 하셨잖아요. 최소 몇 달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서류를 쓸 사람도 미리 정해놨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대리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서아는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캡처해둔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 메일 주소록에서 권혁수 부장님이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을 즐겨찾기에 넣은 적이 없어요. 등록 시간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23분이에요. 저는 그날 5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강도윤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어요. 서아는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주소록을 조작한 거예요. 즐겨찾기에 등록하면 자동 완성해서 상위에 뜨니까요. 그래야 제가 메일 보낼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유롭던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강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서아는 말했어요. 제 계정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금요일 오후 6시 21분에 사내 IP에서 접속한 기록이요. IT팀에 요청하면 그 IP가 어떤 기기에 할당된 건지 확인 가능하죠.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그의 얼굴에 줄무늬를 만들었어요. 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서대리 똑똑하네. 그 목소리에는 감탄도 있었지만 위험한 뉘앙스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뭘 바꾸는데 결국 너는 자료를 유출한 거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팀장님이 유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말이 맞다는 거 인정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상상한 거지. 강도윤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어요. 원래의 부드러운 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증거 있어. 내가 내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증거. IP 기록이 나온다 해도 그게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강도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IP 기록만으로는 특정인을 지목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누구든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 강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팔짱을 꼈어요. 서대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제안 받아들여. 3억 받고 깔끔하게 나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해에 억울하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서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이었어요. 팀장은 회사에서 3년간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사람이었고 서아는 입사 5년 차의 대리에 불과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조직에서 직급 차이가 가지는 무게를 서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서아야, 나도 너한테 나쁜 감정은 없어.
오히려 내가 아까운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면 안타깝잖아. 3억이면 새 출발하기 충분한 돈이야. 서한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회유하고 있어. 자기가 유리하다고 확신하니까 여유 있게 나오는 거야. 그 순간 서한은 결심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갑자기 서한은 배가 좀 안 좋아서요. 라고 말하며 일어섰어요. 강도윤은 잠시 서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한은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기 앱을 열었어요. 빨간 버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서아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걸 누르면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서아는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어요. 핸드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이크가 위를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번 봤어요. 할 수 있어. 서아는 팀장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다시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강도윤은 말했어요. 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지. 서아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어요. 팀장님, 그 비리 서류요 만약 제가 유출자가 되면 팀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강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아무 관련 없지. 너가 우연히 발견해서 외부에 알린 거니까. 나는 그냥 팀장으로서 사후 수습하는 역할이야. 그리고 최 본부장이 빠지면 그 자리는 강도윤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자리는 비게 되겠지. 서한은 이해했어요. 이건 비리 척결이 아니었어요. 강도윤의 목적은 최 본부장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서한은 그저 그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서한은 한 가지 더 물었어요. 팀장님, 그 3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팀장님, 개인 돈이라고 하셨는데 강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돈이야. 걱정하지 마. 서한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팀장 연봉으로 3억을 현금으로 줄 수 있을까? 만약 이 돈이 최 본부장이 빼돌린 돈과 관련이 있다면 강도윤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어. 서한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했어요. 재킷 안주머니의 핸드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서아가 웃는 모습을 본 강도윤의 표정이 변했어요. 서대리 왜 웃어? 서아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녹음기 앱이 켜져 있었고 녹음 시간이 빨간 숫자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아는 핸드폰 화면을 강도윤에게 보여줬어요. 팀장님 화장실 다녀온 뒤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강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신 것, 비리 서류를 제가 유출한 걸로 만들려고 하신 것, 위로금 3억을 주겠다고 하신 것, 본부장님 자리를 노리고 계신 것, 방금 전에 하신 말씀들 다 녹음되어 있어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그 핸드폰 내놔. 강도윤이 서아 쪽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못 드려요. 서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강도윤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서대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서아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하신 게 무슨 짓인지는 아세요. 저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이 회사에 제 시간을 다 쏟았어요. 근데 그 성실함을 이용당한 거잖아요. 팀장님이 제 계정에 접속해서 주소록을 조작했고 제가 실수하도록 유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를 빌미로
저를 자기 계획의 도구로 쓰려고 한 거잖아요. 강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턱 근육이 불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건 내 상상이야. 증거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건 명예훼손이야. 서아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증거는 여기 있어요. 팀장님 목소리로요. 그리고 제 메일 계정 로그인 기록도 캡처해뒀어요. IT팀에 요청하면 금요일 오후 6시에 누가 제 계정에 접속했는지 나올 거예요. 강도윤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지금까지 유지하던 여유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슬펐어요. 이 사람도 한때는 서아가 존경하던 상사였으니까요. 일을 잘 가르쳐줬고 칭찬도 해줬고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방향을 잡아줬던 사람. 입사 첫 해의 보고서 하나 잘 쓰면서 대리 센스 있네라고 칭찬해줬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게 서아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구나. 하지만 감정에 빠질 시간은 없었어요. 강도윤이 갑자기 말투를 바꿨어요. 목소리가 확 낮아지면서 다급해졌어요. 서대리 잠깐 우리 좀 이야기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강도윤이 책상에 두 손을 짚으며 말했어요. 그 녹음 지워. 불법이야. 그거 불법 녹음이야. 너도 처벌받아.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에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강도윤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이건 예상 못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서아가 법적 지식까지 확인하고 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강도윤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말했어요. 서대리 제발 이러지 마. 3억이 아니라 5억 줄게. 5억이면 내 인생이 바뀌잖아. 서아의 눈빛이 변했어요. 씁쓸함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팀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녹음되고 있어요. 3억에서 5억으로 올리신 거 알고 계시죠? 강도윤의 입이 굳게 닫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서아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거래 저랑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이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아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서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복도를 걸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였어요. 같은 콘크리트 바닥 같은 깜빡이는 형광등.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오늘은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공존했어요. 서아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정지했어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녹음 파일이 서아의 인생을 바꿀 파일이었어요. 서아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아는 비상계단에서 일어나 먼저 한 가지를 했어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거예요. 혹시 핸드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자기 이메일로도 보내고 클라우드 드라이브에도 올렸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캡처한 주소록 조작 기록과 로그인 기록도 함께 백업했어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서아는 연락처를 뒤졌어요. 대학 때 법학과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떠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선배 윤태경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는데 졸업 후 로스쿨에 갔고 지금은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동 관련 전문가였어요. 사실 서아가 태경 선배를 떠올린 건 어젯밤이었어요. 새벽에 노트북 앞에 앉아 어떡하지를 반복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변호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경찰에 바로 가기엔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때 태경 선배가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동아리 모임에서 직장 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그 말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서아는 전화를 걸었어요. 태경 선배, 저 서아예요. 급하게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태경은 바로 알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서아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아. 지금 만날 수 있어요. 태경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점심때 어때? 사무실 근처 카페로 와. 서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태경을 만났어요. 태경은 서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잠을 못 잤구나. 뭔데 이렇게까지. 서아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매일 실수처럼 보이는 조작, 팀장의 거래 제안, 비리 서류, 주소록 조작 증거, 그리고 녹음 파일. 태경은 서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아야, 내가 한 건 정당한 자기 방어야. 불법 녹음이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는데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없어.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 서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아까 팀장 앞에서는 확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반쯤은 불안했었거든요. 태경이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회사 내부 비리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횡령건은 검찰 고발 대상이고 팀장의 행위는 강요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 내가 검찰 고발 절차를 도와줄게.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도 같이 넣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고마워요. 정말. 태경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아야, 솔직히 내가 대단한 거야.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돈 받고 그냥 나가거든.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서아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솔직히 흔들렸어요. 3억이면 부모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 돈 받으면 제 인생은 영원히 누군가한테 잡혀 사는 거잖아요. 언제 또 다른 요구가 올지 모르고 그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 저를 협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싫었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 돈은 대가가 아니라 족쇄야. 서아는 그날 오후 반차를 냈어요. 지율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 찔렸지만 지금은 지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지율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서아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메일 주소록 즐겨찾기 등록 기록 캡처, 금요일 비정상 로그인 기록 캡처, 녹음 파일 원본과 백업, 팀장에게 받은 비리 서류 사본. 서아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필 진술서, 자신이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였어요.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활자로 찍힌 자료와 달리 직접 쓰는 글에는 감정이 담기니까요. 월요일 오후 2시 47분 유성전자 권혁수 부장에게 계약 자료 오발송이라고 적으면서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강도윤 팀장이 이 일 내가 덮어줄 수도 있어라고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느꼈던 안도와 감사를 적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부끄러웠어요. 서아는 진술서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맞는 걸까? 잘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을 고발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다음 날부터 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경의 도움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관은 서아의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했어요. 서아는 회사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동시에 넣었어요.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강도윤이 먼저 손을 썼어요. 서아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린 거예요. 처음에는 서아와 가까운 팀원 한두 명에게 슬쩍 흘렸어요. 서 대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그 말은 금방 퍼졌어요.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소문은 불처럼 번지고 진실은 천천히 걸어오니까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아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피했어요. 서아야, 오늘 좀 일찍 먹어서 라며 어색하게 웃는 동료의 얼굴이 떠올라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회의에서 서아의 의견을 묻지 않는 날도 있었고 업무 메일에서 서아를 참조해서 빼는 경우도 생겼어요. 서아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팀장과의 싸움보다 동료들의 외면이 더 아팠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관계들이 소문 하나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면 예전에 함께 웃으며 밥 먹던 테이블이 보였어요. 거기에 서아의 자리는 이제 없었어요. 지율만이 서아 곁에 남았어요. 다른 동료들이 수군거려도 지율은 매일 서아 옆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서아야, 나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인지 다 말해줄 필요 없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5년을 옆에서 봤는데 내가 모르겠어. 서아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구내식당에서는 울 수 없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손등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어요. 3주가 지나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서아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강도윤의 목소리로 직접 말한 내용들, 비리 서류를 서아가 유출한 것으로 위장하라는 제안, 위로금 명목의 금전 제공, 본부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발언, 3억에서 5억으로 올리겠다는 추가 제안,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IT팀의 협조로 서아의 메일 계정 접속 기록이 확인됐어요. 금요일 오후 6시에 접속한 IP를 추적하자 그 IP는 7층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강도윤의 업무용 노트북에 할당된 IP와 일치했어요. 수사는 강도윤에서 최재영 본부장으로 확대됐어요. 강도윤이 가지고 있던 비리 서류가 실제 회사 장부와 대조 확인되면서 최 본부장의 횡령 혐의도 함께 드러났어요. 3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합산 8억 원이 넘었어요. 결국 강도윤은 업무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최재영 본부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요. 회사 복도에서 강도윤이 수사관과 함께 나가는 걸 본 동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서아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중 몇몇이 서아를 찾아왔어요. 서아야, 미안해. 나 그때 소문만 듣고. 서아는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원망할 힘도 없었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조직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서아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게 됐어요. 해고는 물론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명진테크를 떠나기로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이 건물 안에서의 기억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뒤엉켜서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퇴사하던 날 서아는 자기 자리를 정리하면서 5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이 사무실, 야근하면서 먹었던 편의점 삼각김밥,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 다 같이 치맥 먹으러 갔던 날, 새벽까지 보고서 수정하면서 지율이랑 둘이서 피자 시켜 먹었던 밤, 그때 지율이가 서아야, 우리 나중에 이 회사 다니던 거 추억이 될 거야 라고 했었어요. 정말 추억이 됐네. 좋은 것도 아픈 것도 전부.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율이 다가와 서아를 안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율이 말했어요. 서아야, 넌 어디 가든 잘할 거야. 그거 알지? 서아는 지율의 등을 토닥이며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서 그게 전부였어요. 회사를 나서면서 서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서아야, 오늘 퇴사한다며. 네, 엄마.
잘했어. 잘 쉬고 천천히 생각해.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면서도 딸 앞에서 강한 척하는 엄마의 목소리. 서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5년 동안 꾹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실수에 대한 공포, 팀장의 배신, 동료들의 외면,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걸 버텨낸 자기 자신에 대한 안쓰러움. 울고 싶을 때 우는 것. 그게 서하가 오랜만에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서하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스타트업이었어요. 명진테크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곳이었어요. 면접 때 대표가 물었어요. 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서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쉬운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세요. 서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 필요한 분이에요. 서하는 새 회사의 첫 출근 날 아침 7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이번에도 알람보다 2, 3분 먼저 깨어 있었어요. 어떤 건 변하지 않아요. 서하는 여전히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메일을 보내기 전에 받는 사람을 2번 확인하는 습관도 여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에 서하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서하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사람.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걸 배운 사람. 새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서하도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하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아니라 힘이 실려 있었어요. 서하는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서하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서하를 가지고 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하의 이야기였어요. 혹시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3억을 받았을까? 아니면 서하처럼 녹음 버튼을 눌렀을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군가 여러분의 실수를 이용하려 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약점은 누군가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당신의 용기는 그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서하처럼 떨리는 손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용감한 선택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